저는 결혼 8년 차 며느리였습니다. 지금은 이혼했어요.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결혼은 8년 전에 했습니다. 남편은 35살이었고 저는 30살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중견기업에 다녔고요. 연봉은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했고요. 연봉은 4,5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죠. 시댁은 시어머니 혼자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62살이셨습니다. 연금으로 사셨고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받으셨대요. 시댁은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시가 2억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랑 약속했습니다. 각자 통장 따로 쓰자고, 공동생활비 통장 만들고, 거기에 둘이 각각 100만 원씩 넣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 월급을 제 통장에서 관리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결혼 초에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간섭 안 하셨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어요. 명절에 시댁 가고 평범한 며느리 생활이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출산 후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1년간 쉬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자주 오셨습니다. 손주 보러 온다고. 처음엔 고마웠어요. 애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을 자주 뒤지셨어요. 서랍을 여셨다 닫으셨다. 옷장을 열어보기도 하셨고요. 뭘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지만 시어머니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제 통장이 안 보였습니다. 서랍에 넣어뒀었는데 없었어요.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내 통장 못 봤냐고. 남편은 모른다고 했어요. 혹시 은행에 더 놓고 온 거 아니냐고.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통장 재발급 신청했어요. 며칠 뒤 통장이 나왔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2주 전에 5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제가 인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했습니다.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인출했다고 했어요.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셨더군요. 제 도장까지 가져가셨어요. 500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내 통장으로 500만 원 찾아갔다고. 남편이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통장으로 돈 찾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응, 급한데 쓸 데가 있어서. 곧 갚을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급하셨으면 어쩔 수 없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돈을 가져가셨는데 남편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로 쓰셨냐고. 언제 갚으실 거냐고.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을 하셨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 타박하냐고. 집안 어른이 쓰는 건데.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따지지 말라고.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냐고.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안 갚으셨어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언제 갚으실 거냐고.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돈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구박하냐고. 효도는 안 하고.
남편도 제 편을 안 들었습니다. 어머니 형편이 어려우시니 이해하라고.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은행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통장도 숨겨뒀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했어요. 월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였어요.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갔더군요. 신용대출 2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대출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항의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인터넷으로 신청됐다고 했어요. 제 명의로, 제 공인인증서로 누군가 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어요. 인터넷 접속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IP 주소가 나왔어요. 우리 집 주소였습니다. 범인은 가족 중 한 명이었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내 명의로 대출 받았냐고. 남편이 부인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그럼 누군가요? 우리 집에서 접속했다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우리 집에 오시잖아. 혹시 어머니가? 그날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따졌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 받으셨냐고. 시어머니가 시치미를 떼셨어요. 무슨 소리냐고.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국 인정하셨어요. 급한데 쓸 데가 있어서 그랬다고. 곧 갚을 거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제 명의로 몰래 대출까지 받으시다니. 남편한테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형편이 어려우셔서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요? 제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건 범죄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경찰 신고는 취소해. 그날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편이라는 걸, 저는 혼자라는 걸. 다음 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출력했어요. 은행 CCTV 영상 받았고요. 대출 신청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결정적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였어요. 제가 방에 있는 척하고 녹음기를 켜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서 대화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돈 갚으라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설득할게요. 며느리 월급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갚으면 돼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있을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거 좀 더 빌려와. 내가 투자할 때가 있는데 돈이 필요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안 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 부탁을 거절해? 내가 잘 구슬려. 안 되면 몰래 가져와. 비밀번호 알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모든 게 녹음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공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500만 원도 남편이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2천만 원 대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제 통장에 있는 5천만 원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고소할 수 있다고. 횡령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이혼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일주일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제 재산을 보호했어요. 통장을 전부 다른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은행으로요. 비밀번호도 전부 바꿨습니다. 제명의 대출도 확인했어요. 더 이상 대출 못 받게 신용잔금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몰래 원룸을 계약했어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70만 원. 딸 전학도 알아봤습니다. 2주 뒤였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골프 간다고 나갔어요. 시어머니도 집에 안 계셨고요.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제 짐을 전부 쌌어요. 딸 물건도 챙겼고요. 오후 2시에 이사를 마쳤습니다. 남편 물건은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변호사 통해 연락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도 놓았어요. 경찰 고소장 사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내용, 남편을 공범으로 고소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은행 CCTV 영상, 거래 내역, 대출 신청 기록, 녹음 파일, 완벽했습니다. 원룸으로 갔어요. 핸드폰을 껐습니다. 저녁 6시쯤 남편한테서 수십 통 전화가 왔을 거예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변호사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 1억 원 청구했어요. 재산 분할도 신청했고요. 경찰서에도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명의로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백 통이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경찰 고소 취소해달라고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가 어른한테 이럴 수 있냐고, 가족인데 경찰에 신고하다니. 답장했습니다. 가족이면 며느리 돈 훔쳐도 되나요? 며느리 명의로 대출 받아도 되고요? 이제 법정에서 봅시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출석하셨습니다. 남편도 조사받았고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은행 CCTV에 시어머니가 찍혀 있었고 녹음 파일도 있었으니까요.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횡령죄와 사기죄, 남편은 공범으로 방조죄. 재판이 시작됐어요.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재판에서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변명이 안 된다고. 배우자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6개월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시어머니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남편은 벌금 500만 원, 이혼 재판에서 이혼 인정,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50대 50, 제가 이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훔쳐간 돈을 전부 갚아야 했어요. 500만 원 대출금, 2천만 원, 2,500만 원, 이자까지 포함하면 3천만 원, 남편한테서 위자료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로 2억, 총 2억 8천만 원을 받았어요.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이랑 잘 살고 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2억의 작은 아파트예요. 직장도 계속 다니고 있고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대요. 벌금 내고 위자료 내느라 빚이 생겼대요. 시어머니는 아파트를 팔았답니다. 제게 돈 갚고 벌금 내느라. 지금 남편이랑 월세방에 산다고 들었어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시어머니라도 남의 돈 훔치면 안 돼요. 남편이라도 공모하면 범죄자예요. 참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법으로 대응하세요. 저는 그렇게 이겼습니다.